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신경정신의학과 철학 5번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김민주 씨 와 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계속해요. 5번째 시간, 5번째. 벌써 5번째네요. 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처음부터 이제 뭐 코기토 에르고 숨 줌부터 해가지고 칸트 후셀 그 다음에 관찰자 효과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 칸트 후셀의 의식 개념에 대해서 전번에 3번째 4번째 시간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했고 오늘은 여기를 새로 가지고 왔어요. 민주 씨가 하시면 되겠다. 네, 오늘은 저는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사실 무의식을 이야기하려고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최신 그 과학 담론에서는 의식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시간의 이야기로 넘어갔었죠. 관찰자 효과 이야기 같은 걸 하면서. 근데 철학에서도 시간은 의식이랑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의식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 세계에 있는 저 사물들이 흘러가는 시간, 뭐 강물이 흘러가는 시간,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를 서양의 철학자들이 일찍부터 좀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시간이란 거는 인간의 그 의식 내부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 활동이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는 그 까를로 로벨리의 책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가요? 그 책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한 2, 3년쯤 전에 저희 박사님께서 가끔 저를 서점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책을 많이 사주시는데 내 책도 살라고 그래서. 네, 맞아요.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점을 이렇게 쇼핑을 하고 그러는데 한 2, 3년쯤 전인가요? 이 책을 샀었어요. 그때도 좀 유행하는 책이 없었는데 이게 박사님께서도 제가 철학을 공부하지만 좀 과학 이야기들 같은 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런 거 필요하죠. 어려워서 문제지만. 그래서 이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책을 샀었습니다. 그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때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되게 재밌는 제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거에서 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까르로 로벨리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 중력 문제가 있잖아요,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거시 세계 말고 미시 세계로 갔을 때는 이 거시 고전 물리학이 전제하는 그 물체의 연속성 같은 게 깨지고 되게 허공을 사이에 두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물리 이론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학에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양자 중력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물리학자는 그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이론으로 이 양자 중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물리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를 요약을 해보면 한 2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란 거는 각각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해서
변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두 개의 물체를 딱 집어서 걔네 둘이 서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값, 그게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 우주에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시간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엔트로피화의 방향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흐른다기보다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방향으로 삼기로 한 거죠. 그건 뭐 네. 특별한 얘기 아닌데. 그쵸. 이거는 그 물리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뭐가 까를로 로벨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난 특별한 거 하나도 없던데. 아니 정말. 예. 왜냐하면 난 이탈리아 사람들을 별로 신뢰를 안 해. 왜요? 미켈란젤로 뭐 그때 이탈리안하고 뭐 하여간 그래. 이게 이탈리안 정신분석학자 별로 물리학자도 뭐 그냥 시세 따라서 좀 유명해졌을 뿐인데. 인정해준, 학자로 이렇게, 대학자로 인정해주시는 그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닙니까? 대학자는 당연히 아니지. 그냥 뭐 시세 영합한 그 정도밖에 더 될 것 같아.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벌써 1895년도에 이미 나왔던 얘기야. 이게 누구냐? 1895년은 누구예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변환해가지고, 이게 핸드릭 로렌츠인가? 네덜란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로렌츠 만나러 네덜란드까지 방문했었잖아. 이 사람이 결국은 시간의 그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있어요. 시간과 길이에 대한 로렌츠 변환식이. 이것 때문에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냈는데, 그게 전부 로렌츠 이론이라고. 그 노벨상도 더 먼저 받았잖아. 이 양반이. 아니, 이 얘기를 미리 할까? 로렌츠 변환? 네, 좋아요. 뭐가 좋아? 궁금해요. 아니,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 네. 가만 있어봐. 이건 민주 씨가 이걸 갖다가 A4로 이걸 변환을 해가지고 왔는데, 서너 장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읽는 거 골치 아프니까 이건 유튜브, 그래, 로렌츠 변환. 이 얘기부터 합시다.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소위 얘기해서 로렌츠, 내가 말을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핸드릭 로렌츠예요. 그래서 1895년에 나온 게 소위 얘기해서 그 프로이드의 스타디즈 온 히스테리아가 1895년에 나왔는데, 이 로렌츠 변환이라 그래. 되게 간단한 식이야. 시간은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식이라고. 1-C분의 V 자승분의 T0.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움직이면은 시간은 광속으로 움직이면 C가 광속인데 V가 광속으로 움직이면 1-1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꽝꽝. 이건 성립이 안 돼. 이게 웃기는 게 C분의 V라는 게 자승이라는 게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거야. 1-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미치 분모가 0이 되니까는 이거는 빵이 되는 거지. 성립이 안 하는 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식이고, 똑같은 게 이게 시간의 길이에도 똑같은 식이 적용이 돼요. 1-C분의 L분의 자승 분의 L0.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이제 길인데, 길이가 확장해서 1차원 길이가 이게 공간까지 된다고. 시공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길이 아니야. 시간분의 길이. 시속 60km로 달린다는 속도는 1시간에 60km를 간다는 거리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광속이 1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변하면 길이도 변해야 돼.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거야.
광속을 놔두고 네. 어? V라는 거를 이걸 광속을 하고 취하는 광속은 일정하니까 시간이 변하면 공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두 번째, 내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로렌츠식 중에 하나 아주 되게 재밌는 게 있어. V는 요거 한 5분만 얘기할게. 1 플러스 UV C자승 U 플러스 V 두 번째 공식인데 아니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어떻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건데 우주선을 탔는데 우주선이 예를 들어서 0.6 광속의 0.6배로 움직인단 말이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막 뛰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 광속의 0.5배로.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은 광속보다 초과가 되잖아. 1.1c가 되잖아.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던 주제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 이거 아니야? 맞는 얘기라고, 이거는. 1.1c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 식에 보면은, 이게 그래. U가 예를 들어서 0.6c 플러스 0.5, 시간 많으니까 뭐 두세 개로 쪼개더라도 이 얘기는 UV 곱하면 0.6 곱하기 0.6이면은 0.3c 정도 되거든. 그러면 C 이게 자승이 되겠지. 그러면 1분의 0.3 339 0.09 그러면은 아니 이게 뭐더라? 아니야. 요게 자승이고 그러면은 I'm sorry. 이게 C 자승분의 UV야. 그러면 UV는 0.6 곱하기 0.5C가 되니까는 56이 0.3C 자승이 되자. 그러면은 이게 1 플러스 C 자승은 없어지고 0.3분의 0.1.1이 되지? 응? 이거는 1.3분의 1.1이 되잖아. 네. 그럼 광속이 안 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둘 다 이 우주선이 광속으로 날고 사람도 광속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날한다 그래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광속으로 우주선은 날고 사람은 또 광속 그만큼 날아가는데 1 플러스 UV는 1이면은 C자승 이거 1이니까는 2분의 2로서 1이 광속이 1이 된단 말이야. 네. 이 되게 웃겨. 아니 이 식 하나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야. 모든 게 요거하고 요거. 이거 가지고 그냥 물론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그 주장을 한 게 그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미 1900 맥스웰이 이미 30년 전에 그러니까 1900 이 양반이 언제 주장했냐면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던 게 제임스 맥스웰이 1965년 1864년 정도 돼.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기 전보다 한 벌써 40년 전에 보통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로렌츠가 1895년에 30년 후에 이 로렌츠 변환을 주장을 한 게 소위 얘기해서 그 빛의 속도 가지고 마이켈슨하고 몰리인가 그 양반들이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했더니 이 빛의 속도가 그렇더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증명을 했는데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노벨상 주는 사람들이 보기 이거 이전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못 주고 그러니까 과양자론 가지고 준 거라고. 그러면 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이미 옛날에 해놓은 거란 말이야. 이미 100년 전도 해놨는데 왜 까를로 로벨리는 지금 와서 이 얘기 뻔한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내 말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아마 대중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적으로 엔트로피 네. 얘기는 그 전에 나왔던 네. 얘기고 그 다음 새로운 얘기 없어? 맞아요. 로벨리가 우리가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사람의 고유한 이론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가겠지만 루프 양자 이론? 네. 이 양반 이거 까를로 로벨리 얘기 아니야. 그것도 그럼 표절이에요. 그럼 이거 표절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는 요즘 표절 좀 논란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리학에 이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근데 진짜로 이 사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흐르는 시간 같은 거는 사실 근거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 뉴턴한테서도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뉴턴도 했어. 네, 진짜 시간 t를 측정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되게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 시간을 상정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직관에는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역사도 있는 거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뭐 단군을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현실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전번에 했던 얘기.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금 250만 년 전에 거가 볼 수 있는 거고, 태양은 8분에서 8분 20초 전에 태양이고, 지금 민주치 쳐다보는 거는 수백 분의 1초를 지금 바라보는 건데, 이게 동시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250만 년 전하고 8분하고 지금 수백 분의 1초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환상이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이걸 착각을 하는 거는 뇌작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60분의 1초, 30분의 1초씩 모아놓은 디지털로 된 신호를 뇌에서는 그걸 아날로그로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 거기까지는 했다고, 그지? 그렇구나. 아날로그로 받아들이는 작용이 뇌에서 일어난다. 서양 철학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이 우주에 시간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 안에서 시간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데카르트도 의식을 이제 의심하는 나, 사유하는 나, 그리고 그 사유하는 나에 대한 자기의식,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코기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데카르트한테서 의식이 어떤 자기의식, 사유하는 자기, 이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에서 의식과 시간이 밀접하다는 건 시간이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것으로 사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 사람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시간에 관해서 시간을 외부적인 게 아니라 인간 내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옛날이죠. 이 사람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그 기독교 초기 시기의 교부예요. 그렇지. 네, 교부이고 그때 당시에 교부 철학이랑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을 좀 계승해서 신플라톤 학파가 있었는데 그 논의를 합쳐서 좀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기독교랑 플라톤주의가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그 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 한 11권쯤에서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현대 철학자들도 시간 이야기를 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록 11권을 많이 봅니다. 뭐라고 고백했는데? 아주 맞는 말을 해요. 뭐? 그러니까 시간이 뭐냐를 내가 아느냐. 아무도 나한테 시간이 뭔지를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시간이 뭐냐 이렇게 해명을 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집중했던 것은 그거예요. 사실 과거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존재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과거랑 미래가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답은 이거예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형태로 있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없어졌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시간은 영혼 안에서 측정이 된다. 지나가는 사물들이 이 영혼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정서. 그래서 그걸 왜 영혼이란 말을 함부로 갖다 쓰지? 그냥 네. 그 정신 세계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기독교적이라서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그냥 정신적인 거다. 박사님은 마인드 앤 매더 했을 때 그냥 마인드 속에 속한다고 그러는 거고, 영혼이란 얘기는 좀 기독교적인 얘기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인드, 스피릿, 소울, 이것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도 사실 마인드하고 미리 소울하고 다르다니까. 살펴봐야 될 문제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되니까. 그렇죠. 마인드는 매더, 정신과 물질하는 얘기고, 소울이라는 얘기는 소울하고 영혼하고 육체라는 개념하고 좀 상당히 다른 종교적인 얘기고, 뭐 하여간 그건 그렇고. 근데 이건 사실 다른 얘기지만 박사님, 그 우리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백 이런 개념들이랑 또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스피릿, 이거랑도 사실 같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하고 백하고 굉장히 달라. 네. 이건 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재미있어? 골치 아픈 얘기인데. 짧은 이야기예요? 되게 골치 아픈 정말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혼하고 백은 되게 달라. 명리학 쪽에서도 굉장히 달라, 이거는. 그건 거고, 지금 철학 얘기하니까.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기회가 올지 모르겠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벌써 옛날부터 사실 시간은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시간이랑 주관적인 시간이 이미 분리가 되었다는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간은 이 외계의 우리 세계의 사물들이 어떤 순서로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우주의 일생에 있어서 그게 그 흐름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간이라면. 그건 재미가 없고. 네. 니체는 뭐라 그랬는데. 니체가 갑자기 바로 니체로 넘어갈까요? 칸트, 데카르트 얘기는 좀 했었잖아. 맞아요. 니체. 사실 그 칸트랑 현상학 이야기는 간단한데, 저도 이제 니체가 사실 니체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그 전에 칸트랑 이제 현상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게 의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시간이.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도 그랬고, 데카르트한테서도 그렇고, 그 시간을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내부적인 걸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한테서 시간은 우리가 바깥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 형식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이라고 하면 감각을 통해서 이 세계에 있는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야 그걸 뭐 지성의 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뭔가 정신의 작용으로 재료로 쓸 텐데,
먼저 그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칸트가 하거든요. 그때 그 가장 기본적인 직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보는 그 직관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사물들의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그 구체적인 내용들, 뭐 이 핸드폰을 보았다, 저 물을 보았다, 그 내용들을 다 빼고 남은 그 순수한 형식이 뭐냐를 보면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시간은 외부의 사물들이 흘러가는 것, 뭐 이런 거라기보단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의 어떤 형식인 거죠. 인간의 정신이 직관을 할 때 사용하는 형식 같은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정말 그 일반적인 시간과는 다른 의미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상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라는 게 과거가 과거에 있고 미래가 미래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 혹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가져와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라고 후설은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파지, 그리고 예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또 나아가서 메를로 뽕띠라는 후설 다음에 현상학자는 이 후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근데 후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과거를 붙잡아오고 미래를 붙잡아오고 이런 능동적인 지향성으로 설명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시간성 같은 게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간단하게 축약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훗설한테서는 이게 시간이 되게 능동적으로 붙잡아오는 행위라면, 메를로 뽕띠는 조금 더 수동적으로 그 밑에서 이루어진 더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그냥 되게 정해져 있는,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직접 이 세계에 참여하는, 체험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 뭐 관찰자 효과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어떻게 그 관계성이 이 시간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되게 절대적인 것에 계속 흘러 들어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시간성도 사실 인간이 이 세계에, 자기가 이 세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세계로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졸려. 니체 얘기를 들어보자. 니체는 안 졸릴 것 같아. 너무 재미없으셨어요, 박사님? 재미없어.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어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니체는 니체는 사실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뭐 의식으로서의 시간을 각자 뭐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거였는데, 니체도 저에겐 더 재밌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기억과 망각이 어떻게 인간성을 구성하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망각이 없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 니체 뭐 네. 후기 얘기해, 중기 얘기, 지금 얘기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선악의 도덕의 피- 계보, 도덕의 계보면은 뭐 중기 초기네.
에서 가지고 왔는데 아마 다른 곳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똘똘할 때 얘기네. 이제 똘똘할 때 얘기예요? 그 초반이 조금 더 똘똘하신가요? 똘똘? 초반, 중반. 초반, 중반. 후반은 그건 뇌매독 때문에 그거는 드러나면 안 한 얘기고. 그래요. 이 망각에 관한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저번에 꿈 얘기할 때 자면서 뇌가 이렇게 찌꺼기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걸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망각도 우리가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여지도 없고 계속해서 그 과거에 붙들려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뭐 되게 불행할 수도 있어요.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있지? 네네. 어? 박사님 포토그래픽 메모리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야, 나는 전혀 없는데 전 검찰총장 이 친구가 완전히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한번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대단해. 아 진짜요? 근데 아주 잘 사는데? 그래요? 망각 안 하고도? 이거 관련해서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이제 소설가가 쓴 단편 중에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게 있어요. 그 푸네스가 이름인데 걔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저 나무의 나뭇잎 하나하나를 다 구별해서 인식을 하고 심지어 바람에 날려서 이 모양으로 있다가 저 모양으로 흔들린 나무들을 다 각각 분리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동일한 나무 아니면 동일한 나뭇잎 이런 걸 사유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푸네스가 되게 강렬하게 남아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니체에서 뭐 시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네. 아니요 이 기억 이제 망각과 기억이 사실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망각과 기억이 뭐 일면 되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인간이 망각하는 능력과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인간성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 기억을 한다는 건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잊지 않고 계속 보존을 해서 그 의지를 발휘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밖에 없어? 딴 얘기 없어? 가만히 있어.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재미없어 그거. 왜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민주 씨가 이걸 풀어온 건데 자기가 나중에 유튜브 할 거니까 거기에 쓰면 되고 오늘 저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뭐냐? 어휴 이게 뭐가 이렇게 많어? 이 그림부터 할까? 이게 왼쪽이 쥐의 뇌의 현미경적 사진이에요. 오른쪽이 우주를 거시적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전체 우주를 표현했을 때 찍은 사진이래. 둘이 똑같죠? 되게 비슷한데요? 깜짝 놀라서 나도 이거 보고 이거야 뇌의 현미경적 사진은 옛날부터 자주 봤으니까 이건 뭐 빤한 얘기인데 우주를 전체로 하나의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렇대. 2006년도에 뉴욕 타임즈의 표지 모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왜 똑같지? 사람들이 이게 왜 똑같지? 이걸 프랙탈 이론이라 그러는데 프랙탈 이론 해가지고 이제부터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맨인 블랙에서 영화에서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고양이 한 마리에 방울이 매달려 있는데 그 방울을 가지고 저기 방울 하나에 우주 전체 한 우주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뉴욕 타임즈에서는 굉장히 looks alike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 문제인데. 그러면 구조나 모양은 같은데 그 스케일이 달라지는 게 프랙탈 관계인 거죠? 아하. 태양도 프랙탈 이미지라는 거고. 프랙탈 얘기를 좀 할까? 이게 지금 원효 여담집이라고 10몇 년 전에 한 1년, 2년 동안 무슨 책을 갖다가 한 20권 쓰겠다고 뭐 한 몇 권을 대충 초안을 써놨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내가 뭐라고 썼냐면 10몇 년 전에 10의 11승계의 항성이 있고 은하계에는 10의 11승계의 10의 11승 10의 11승계에 태양이 있고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10의 11승계가 대충 있다. 그래서 10의 22승 합치면은 23승계가 되는데 이건 아보가드로 숫자랑 되게 비슷해. 6 곱하기 10의 23승 하는 아보가드로 숫자. 어떤 한나의 한 몰에서 분자나 원자의 개수를 되게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 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생명의 기본이 되는 DNA는 10의 11승계의 원자가 있고,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야. 하나의 10의 11승계의 원자가 있고, 뉴런은,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은 10의 11승계, 뇌에는 10의 11승계의 뉴런이 있다고. 되게 겁나는 얘기지. 그러니까 10의 11승계라는 게 뭐냐면, 10의 구승이 빌리온이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웃기는 숫자야. 숫자 놀이를 하면 10의 구승이 10의 12승이 10의 11승을 기가라 그러잖아. 12승이 테라라 그랬잖아. 1테라바이트 지금 1테라바이트 하드를 붙인 컴퓨터를 지금 새로 10의 12승 10의 6승은 메가 그지? 그러면 10의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은 뭐야? 마이크로지.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미터지. 10의 마이너스 12는 뭐야? 피코미터. 10의 마이너스 15는 이걸 뭐라 그래? 팜토. 되게 그 나노 단위로 얘기할 때 보통 나노 단위에서 보통 원자가 이제 한 2개, 3개 보이는 거를 이제 나노 단위라고 그러고 피코비트는 이제 원자의 안으로 들어가는 단위라 얘기하고 10의 마이너스 15승은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으면 이 원자의 크기를 갖다가 내가 장충체육관이 있으면 저 안에 있는 거는 바늘보다도 작은 게 안에 있는 게 바늘보다도 작은 게 안에 있는 게 원자 핵이라 그랬잖아. 네.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게 중성자, 양성자 있고 그렇게 조그맣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또 쿼크라는 걸 들여다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물리학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미친 짓이야.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완전 수학적인 계산만 하고 있다고. 수학적인 계산만 하는 거야, 양자역학은. 네. 전번에 누가 그러는데, 내가 하도 이게 이쪽 분야가 혼란스러워서 물리학 책을 샀어. 그랬더니, 고전 물리학 책이 있어. 그 다음에 현대 물리학 책이 있어. 양자역학 책이 이게 따로 있더라고. 현대 물리학 책을 샀더니 양자역학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을 도대체 중간 이상을 읽을 수가 없어. 왜요? 완전히 수학책이야. 양자역학은 90% 이상이 수학책이야. 그것도 무슨 뭐 라그랑지안 무슨 뭐 해밀토니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이름만 알죠. 이름도 몰라. 난 들어도 저 새끼들이 저게 무슨 얘기 하는지 저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동기 중에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간 애들이 그때 한 두세 명 있는데 얘네들이 물리학을 안 해. 응? 물론 임지순이나 지금 서울대 총장 했던 누구야? 오세정인가? 그 양반 나보다 한 2년 3년 위인데 그 사람들은 물리학을 했지만 제대로 한 건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세정 총장이 떠드는 양자역학 떠들면 되게 기본적인 것만 떠들어. 참 웃기는 얘기인데 물리학과 가가지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 이게 뉴턴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하고 아인슈타인하고 3대 물리학자야. 네. 역사상. 근데 맥스웰 사방정식을 풀어라. 이거 1850년, 60년대에 나왔던 얘기를 이걸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세요. 그러면 그 의과대학 들어오는 물리학과 졸업생들 다 아유 그거요.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 서울대에 들어올 정도의 물리학과 출신 애들이 이거 어려워하고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필드 이퀘이션을 그거를 유도해봐라 그러면은 그거요. 박사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렇구나. 어렵구나. 아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돌아버린다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중간에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극히 몇 사람만 물리학을 제대로 하는 거야. 수학적인 계산을. 아니 그렇잖아. 원자 이걸 갖다가 장충체육관에 무슨 바늘 하나 있는 건데 이걸 원자를 갖다가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원자 핵은 집채만한 거밖에 안 돼. 엄청나게 조그만 거라고 저거는. 그리고 이 모든 게 확률로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위치가요?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확률로 가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지만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데 나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크게 이제 제일 체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내가 얘기하는 게 우주 전체는 프랙탈이다. 프랙탈 구조다. 두 번째는 허수의 체계다. 세 번째는 미분의, DTD, 미분의 세계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 그리고 네 번째, 그런 와중에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게 우주하고 거의 전 우주랑 동등하다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허수의 세계라는 거, 그 다음에 미분적 세계라는 거고, 인간 전체랑 이 우주라는 거하고 거의 동등하다는 거가 얘기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고양이 목에,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방울 하나에 전 우주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세포 뉴런 하나는 우주 전체랑 비슷하는 거 오히려 더 커. 인간 전체의 뇌 하나가 더 크다고요? 더 우주 전체의 우주를 다정우주를 다 합쳐놓은 게 인간 뇌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런 개념이 10의 30승이라는 개념에 나오는데 마이너스 30승. 이게 되게 내가 너무 비약을 하는 거 아닌데 하도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간의 뉴런이라는 거, 이게 10의 11승의 뉴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뉴런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뉴런이 있고 이게 덴드라이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시냅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 핵이 있고, 그럼 요 시냅스하고 다른 거하고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 아세틸콜린,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연구하는 게 이건 정신과학이고. 이게 말이 되겠냐? 세로토닌 하나만 해도 이거는 옛날에 고려병원의 이시영 선생님이 얘기하던 행복의 호르몬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리셉터가 11개, 13개야. 작용이 다 극과 극으로 달려. 완전히 달라. 서브타입에 따라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게 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 조류약을 개발을 하면서 그게 3개 특허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그걸 11개, 13개 되는 서브 타입을 다 구별을 해가지고 그거를 학문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얘기하지? 지금 가만히 있어봐.
다음 시간엔 나의 허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이 허수가 우리가 지금 내가 저번에 프로이드가 자꾸만 이렇게 있으면서 무의식적인 게 이게 부글부글 하는 게 프로이드는 원래 이게 전부 에로스라고 설명을 했어. 이게 그 1923년도 2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1919년 이게 끝나면서 여기에 이제 타나토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공격성을 여기다 추가를 했는데, 이 무의식적인 거하고 의식적인 거하고 이 무의식을 굉장히 크게 봤는데, 나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신분석이 발달하고 그 이고 사이콜로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1960년 이후에는 소위 얘기해서 카그니티브 사이콜로지가 더 위치가 크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우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전체를 다크 에너지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4%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세 우주고, 나머지는 96%가 전부 다크 에너지하고 다크 메탈하는 거야. 네. 그럼 이걸 같은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은 허수의 세계가 이거라고 볼 수도 있어. 전체가 다크 에너지라는 거야. 이거를 다음 시간에 좀 잠깐 얘기를 합시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컴퓨터를 바꿔도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